반갑습니다. 고1 내신 비상 박영편. 이번 시간은 양 기자의 마지막 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현대소설 단편소설이고요. 세태소설이라는 용어가 쓰이는데 이 세태소설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작소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제 혹은 하나의 제목에 여러 편의 소설이 엮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격 보시면 세태적, 일상적 되어 있잖아요. 일상적인 삶의 모습, 그게 세태거든요. 그걸 보여주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한다? 비판한다라는 겁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길래 비판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 배경에 보시면 시간적 배경이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면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도시화, 산업화로 배경이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삶의 모습이 옛날과 많이 달라져서 벌어지는 문제를 다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서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의 심리까지 모두 다 설명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재를 보시면 땅을 둘러싼 강노인과 원미동 사람들의 갈등, 이게 이 소설의 가장 주된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제 보시면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세태와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즉, 이 소설은 강노인이란 인물의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원미동 사람들의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을 다루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다루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틀이 강노인과 그 다음에 강노인을 제외한 원미동의 사람들이 갈등을 이루는데 그 중심 소재는 땅입니다. 어떻게 해서 갈등이 이루어지느냐? 원미동 사람들이 땅을 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노인은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작가가 만들어놨느냐? 강노인이 땅을 매매할 수밖에 없게, 땅을 팔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갈등이 형성되게 되었는지를 먼저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강노인이 땅을 팔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작가가 어떻게 끌어나갔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특징 보면 1980년대 원미동이라는 구체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 세태를 다루었다고요. 그 다음에 원미동 사람들의 소박한 삶을 사실감 있게 드러내었다. 특징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출제 포인트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물포 주씨가 구둣발로 대충대충 불더미를 다독거려 놓고 들어가 버리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가 바로 강만성 노인이다. 제가 이 앞에 장면을 완전히 다 잘랐거든요. 공터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외양묘사 하는 겁니다. 배경묘사 하는 건데 그거 잘랐습니다. 강만성 노인, 강노인입니다. 원미동 23통 일대에는 강노인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되게 유명한가 봅니다. 그럼 유명한 이유가 나오겠죠. 아니, 강노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지주라고 칭해야 더 잘 알았고, 다음 지주네 밭에서 일어나는 여름과 겨울의 난립판을 속속들이 겪지 않고서는 이 동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렇게 됐네. 중심인물이 소개됐는데 강노인입니다. 그 사람은 지주라고요. 건물주랑 똑같은 거죠. 오, 주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주의 밭에서 난립판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뭐 주된 갈등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1m 80을 넘는 키에 거대한 몸집을 가진 강노인은 언제 보아도 막 일꾼 차림이었다. 여러분들 지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주 딱 떠오르면 돈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고급차 딱 타고 양복 멋지게 딱 입고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이 지주는요, 막노동하는 사람의 차림새였다라는 거죠. 씩씩한 걸음걸이 하며 노상 걷어붙인 체인 팔뚝에 꿈틀거리는 힘줄 따위를 보노라면 노인의 나이가 이제 칠순을 코앞에 둔 것이라고는 어림잡기 좀 채 어려웠다. 자,
이 부분에서는 각 노인, 주된 인물인 각 노인에 대한 외양 묘사가 드러났습니다. 지주인데 지주처럼 안 다니고요. 힘도 겁나 세다. 이렇게 정보를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청서부가 쓰레기를 모아 태운 공터도 강남 부동산에서 계약을 쓰고 각 노인이 팔아넘긴 땅이었다고요. 자, 여기서 보면 각 노인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미 팔았던 경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각 노인은 땅 안 팔아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땅을 이미 판 경험이 있어요. 그 이유를 찾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들어선 2층 상가가 벌써 4채나 되지만 도로편의 공터는 아직 새 임자가 땅을 묵혀두고 있는 판이었다. 몇 달 안으로 새 건물이 들어설 자리이기는 했다. 이것을 빼고 소방도로 왼쪽에는 팔아버리지 않는 땅이 100평 남짓한 덩어리로 셋이나 되었다. 아직까지 총 거의 300평 가까이 되는 땅을 소유한 강노인이라는 거죠. 겁나 부럽습니다. 그중 하나는 건재상에 빌려주어 시멘트나 모래 따위가 그득 들어차 있고 나머지 땅은 각 노인이 해마다 아들과 함께 밭을 일구어서 채소를 가꾸었다. 큰 돈이야 못 되어도 그럭저럭 가용은 쓸 만큼 되는 알뜰한 밭이었다고요.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각 노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팔았다라는 것. 그 다음 팔지 않은 땅이 있는데 사용 용도가 빌려줬다는 거, 빌려주고 돈 받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는 밭을 일구고 있는데 알뜰한 밭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각 노인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각 노인이 이제 쟤밖에 안 남은 쓰레기를 태운 자리를 찾아오는 것도 그 밭 때문이었다. 이렇게 제시되네요. 그러면 왜 이 쓰레기를 태운 자리를 찾아왔을까요? 이유가 나오겠죠. 밭에 거름이 될 만하다 싶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낡고 더러운 망태기에 쓸어 담는 것이었다. 각 노인이 쓰레기 태운 자리에 오는 이유는 밭에 쓸 거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더러운 것이라도 다 담아갔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밭에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결혼해서 따로 사는 아들 둘이나 되지만 어느 놈 하나 생활비 보태줄 자식은 없어서 건재상과 2층에 새 사는 이가 다달이 내미는 월세만 가지고 사는 형편이니만큼 각 노인이 시가 몇 억짜리 덩치라 한들 그 땅에 고추 농사나 지어서는 수지가 안 맞는 지주였다. 여기서도 각 노인에 대한 정보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들. 그런데 이 자식들은요, 경제 도움이 안 된다고요. 노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노인은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설명된 걸 보면 자식들은 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각 노인은 월세 받아가 산다고요. 그리고 고추 농사 지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수지에 안 맞는 지주였다고요. 아무리 농사 지어봤자 적당한 가치가 없는 지주라고, 이상하다라는 소리죠. 자, 보겠습니다. 문제는 그 비싼 땅에다가 각 노인은 한사코 푸성기 따위나 가꾸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데 있었다. 푸성기 따위를 가꾸다 농사를 짓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땅에는요, 팔지 않고요. 그 이유가 제시돼야 되잖아요.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임자가 나섰건만 이제는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 판 적은 있지만 그 팔고 후회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각 노인의 고집에 막혀 시청으로 통하는 2차선 도로의 양편으로는 여전히 밭농사가 계속되는 중이었다. 올해 봄은 왔고 그래서 각 노인은 어김없이 허름한 차림으로 맨발 위에 쉬는 검정 고미신을 끌고 자신의 밭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진 일반적인 지주의 모습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농타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가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각 노인으로 하여금 땅을 팔게끔, 사람들과 갈등을 이루게끔 어떠한 구성 요소들을 넣어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 등장하거든요. 보시면 시청이 있습니다. 시청 양 옆으로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 지금 이 영상을 누가 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동네 시청을 보세요. 휘황찬란합니다. 엄청난 높은 건물들과 함께 도시화된 모습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는 시청 옆에 밭이 있다고요. 밭이. 그리고 그 밭에는 냄새나는 여러 가지 거름 덩어리들이 뿌려질 거라고요. 이거를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해 놨어요. 왜? 갈등의 요소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겨우내 굳어있던 땅은 괭이 날 들어가기가 썩 힘이 들었고 게다가 돌덩이처럼 틀어박힌 연탄재 부스러기들을 일일이 골라내다 보면 한 두둑을 갈아 엎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기서 연탄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연탄재가 뭐냐면 각 노인의 밭에 다 쓰고 남은 연탄재를 누군가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연탄재는 갈등을 상징하고 있는 거면 남의 밭에 뿌려버린 거니까요. 용문이가 지난달 내내 연탄재를 거두어내고 겨우 맨 땅을 내놓았다 한 꼴이 요 모양이었다라는 것은 연탄재의 양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울 것들이란 각 노인은 끙끙거리다 토막난 욕설을 뱉어놨다. 서울 것들이란 말은 욕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서울 것들은 누가 되는 건데 연탄재를 각 노인 밭에 뿌려버린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소설의 핵심인 갈등 상황이 하나 드러나는 겁니다. 자, 각 노인과 서울 것들이 중심 소재는 땅이고요.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보여졌습니까? 연탄재라고요. 연탄재. 그러면 이 서울 것들이란 말에서는 부정적 인식, 각 노인이 서울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갈등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연탄재를 마구 버린. 보겠습니다. 각 노인이 괭이를 내던지고 밭 끄트머리로 걸어가는 사이 언제 나왔는지 부동산의 박 씨가 앓은 채를 하였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에 검은 안경테를 쓰고 머리는 기름을 발라 착 달라붙게 빗어 넘긴 박 씨의 면상을 보는 일이 각 노인으로서는 괴롭기 짝이 없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 인물에 대한 외양이 묘사됩니다. 딱 봐도 앞잡이 같이 생겼어요. 기름 쫙 이렇게 발라가지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한 것처럼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각 노인은 이 박 씨에 대해서 괴롭다고요. 그러면 왜 괴로운지 이유가 나오겠죠. 얼굴만 마주쳤다면 땅을 보지 않겠냐고 은근히 회유를 거듭하더니 지난 겨울부터는 임자가 나섰다고 숫제 집까지 찾아서 감언이설을 늘어놓는 박 씨였다. 이렇게 됐죠. 각 노인이 박 씨를 싫어하는 이유는 각 노인이 이미 땅을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밭농사를 지어요. 근데 박 씨가 볼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땅 팔라고요. 땅 팔라고. 그러면 여기서도 또 갈등 사항이 하나 드러났지요. 각 노인과 그 다음에 부동산 박 씨요. 박 씨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땅을 매매하라고 회유했기 때문에 각 노인과 부동산 박 씨는 갈등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감님, 유 사장이 저 신곡동 쪽으로 땅을 보러 다니다 봅니다. 영감님은 물론이고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박 씨가 짐짓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고 있는데 뒤에 따라온 동업자 고흥댁이 말을 거둔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박 씨가 회유한다라고 했잖아요. 회유하는 모습입니다. 뭐 땅 팔라고. 그 다음에 고흥댁 동업자라고 되어 있지만 부부입니다. 부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참말로 이 양반이 지난 겨울부터 무진 애를 썼구만요. 뭔 애를 썼겠습니까? 당신 땅 팔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우리사 새 빵이나 얻어주고 소개료를 받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라우. 그람시도 그리 애를 쓴 것이다. 한 동네를 사는 정리로다가 그런 거지요 했지요. 이거는 이 부부가 강노인에게 땅을 팔라고 회유하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유, 다 동네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표면적인 이유뿐이겠습니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땅을 팔고 수수료를 많이 챙겨야죠. 어마어마한 땅 팔아보세요. 수수료 굿입니다. 자, 그러면 또 갈등 장면이 생겼네요. 부동산 박씨, 그 다음에 이와 함께 살고 있는 고흥땡 역시 강노인과 갈등관계,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땅 매매를 회유하기 때문입니다. 땅값 따위에는 관계없이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누차 했건만 박 씨의 말 본세는 언제나 저 모양이다. 서울 것들이란 또 나오죠. 그러면 박 씨, 고흥댁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서울 것들. 그러면 서울 것들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박 씨와 고흥댁은 부정적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강노인한테요. 박 씨 내외가 복덕방 안으로 들어가 버린 뒤에야 그는 한마디 내뱉는다. 저들 내외가 원래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강노인에게 있어서 원미동 사람들은 어쨌거나 모두 끈아풀들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두 다 서울 것들, 부정적인 대상이라는 거죠. 확대됩니다. 원미동 사람들 전체로요. 그러면 다시 갈등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원미동 사람들 모두와 강노인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요, 땅 때문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도대체가 서울 것들은 이에 대한 생각이죠. 밭에서 풍겨 나오는 두엄 냄새라면 질색을 자망하고 손을 내젓는 천하의 본데 없는 막대 먹은 것들이라고요. 강노인이 서울 것들을 막대 먹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엄 냄새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두엄이 뭔지 모르죠? 제가 시골에 살 때는 인분, 똥을 퍼가지고 그것을 볏짚이랑 섞어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묵혀놔요. 그럼 냄새 겁나게 냄새 구리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사는 밭에다가 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고 갈등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노인은 팽개쳐 두었던 갱이 자루에 묻은 흙을 대충 털어내고 다시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즉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 사람은 땅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밭을 일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겨울 동안 좀 쉬고 있는 밭에다가 망할 놈의 연탄재를 산같이 내다 버리는 못된 습성까지 떠올리면 더욱 괘씸하기 짝이 없는데 그가 아는 서울 것들의 내력은 모두 그런 투성이었다. 앞에도 연탄재 나왔죠? 그 연탄재가 왜 갈등 요소가 되는지 알겠죠? 남의 밭에 버린다고요? 남의 밭에. 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냄새 나기 때문이죠. 고추밭에 뿌리는 오줌에서부터 여름이나 김장, 배추 갈기 전에 얹어주는 푹신한 인분에 이르기까지 서울 끈아풀들 극성 때문에 실컷 장만해둔 밑거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부석부석한 땅에 수확을 거두었던 것이 요 몇 농사 실정이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강노인과 원미동 사람들 간의 갈등 때문에 제대로 땅을 일구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냄새라고요. 어떤 냄새요? 오줌과 인분으로 맞는 냄새 때문에 강노인은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름요. 앞부분에 나왔죠. 여름의 난리판이 왜 벌어지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자, 원미동 사람들과 강노인이 싸우는 이유, 다투는 이유는 무엇이다? 두엄 냄새라고요. 표면적인 겁니다.
이것도 원인의 하나가 되는데 저는 이게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자, 청소차가 하루는 쓰레기, 다음 날은 연탄재 하는 식으로 꼬박꼬박 다니고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소차가 연탄재를 사람들이 쌓아두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말대로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바람에 라는 것은 정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와서 수거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연탄재쯤은 아무래도 손쉬운 쪽으로 처치하는 이들이 많았다. 손쉬운 쪽으로 처치한다라는 것은 그냥 보이는 공터, 그 공터가 누구 땅인데요? 강노인의 땅이라고 거기다 버려버리는 거죠. 연탄재를 강노인의 땅에다 버리는 첫 번째 이유는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여름 내 더러운 인분 냄새 풍겨주는 밭 꼬라지가 밉다고 불어 이곳에다 연탄재를 내던지는 동네 사람들의 속셈쯤은 강노인도 짐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밝혀진 연탄재가 강노인의 밭에 벌어지는 두 가지 이유가 여기에서 제시된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음날 강노인 내외가 밭에 썩은 두엄과 인분을 얹어주고 들어오자. 여기까지만 딱 볼게요. 사람들이 아무리 두엄 냄새 난다고 뭐라 그래도 또 하고 있습니다. 꿋꿋하게 농사 짓겠다는 거죠. 자신의 땅에다가. 진짜 지금 말로 하면 꼰대 전형이 되는 거죠. 밭 뒤 연립주택에 사는 정미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와 새 옷에 똥칠을 해왔다며 따졌다. 또 갈등이 살짝 드러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어디서 놀겠습니까? 옛날에는 놀이터가 따로 이렇게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공터에서 놉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공터에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똥을 거름으로 뿌려놨다고요. 애들이 거기서 놀다가 옷에 똥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빡 쳐가지고 온 거죠. 자, 그러면 또 갈등 관계가 정미 엄마요. 그러면 옷에 웃긴 이유죠. 내 자식 옷에 똥 묻었다. 너네 때문이다. 이래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강노인의 마누라는 자, 이에 대해서 마누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동네 사람들과 갈등만 일으키는 땅을 팔아서 자식놈들 뒷바라지 해주라고 극성을 부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만 보면은 뭘 해석할 수 있느냐면 마누라 보세요. 누구 편이어야 돼요? 남편 편이어야 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도 강노인 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누라가 땅 팔아버려. 에이, 자식 뒷바라지나 해주자. 근데 땅을 팔아서 뒷바라지 해주자라는 것은 마누라는 땅을 무엇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까? 돈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마누라에게 있어 땅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소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마누라도 여기가 아니죠. 강노인과 갈등 관계를 성립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이유는요? 돈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강노인에게는 딸 하나와 넷이 있는데 해마다 기대한 만큼의 수확을 안겨주는 농사에 비하면 자식 농사는 너무 허망했다. 자식들이 제대로 커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강노인이 억척스레 늘려놓은 땅이 서울 근교에 개발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조각조각 잘려나갔고 땅 판 돈을 고스란히 자식 밑에 쏟아 부었으나 거두어 들이는 게 없었다. 수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자식 농사는 너무 허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술된 내용에서는 무엇이 드러났냐면은 당시에 1980년대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넓은 땅이 필요한 거예요. 점점 서울 근교로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 중에 땅값이 올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태가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모습이 잠시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녀는 23통 6반의 반장이었다. 길 건너 5반장은 형제 슈퍼의 김씨지만 우리 정육점의 임씨가 똥냄새 문제는 노상 앞장을 서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강노인과 대립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유가 나오겠죠. 임씨에 비하면 6반의 경우 강노인한테만은 훨씬 우호적이었다. 용민의 가게 세든 탓도 있지만 임씨가 애초 미용실 자리를 욕심냈다가 강노인에게 퇴박을 당했던 까닭에 임씨 스스로 강노인에게 감정이 좋지 못했다. 어디를 새백정이 단 한마디로 잘라낸 이태전 일을 두고 임씨는 여태도 강노인을 바로 보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임씨가 강노인과 적극적으로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이유는 강노인의 건물에 새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강노인이 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갈등 관계가 하나 더 나타났네요. 정씨요. 이 역시 표면상으로는 인분 냄새 때문이고요. 그 이면송에는 뭡니까? 원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6반에 비하면 5반에야 인분 냄새가 물것 극성이 그저 그만할 정도인데도 작년 시청에다 진정서를 낸 것은 5반이었다. 5반이었다라는 것은 임씨가 주동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강노인과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그 사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작가가요. 그러고 보면 정미 엄마나 동네 사람들이 날뛰는 이유가 꼭 똥냄새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지 그 주된 이유가 나온다라는 거죠. 5반이나 6반이나 정육점 임씨를 빼고 나면 집주인들을 주축으로 시비가 있어 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집주인들이 왜 그러면 강노인의 땅에 대해서 시비를 터느냐? 가게에 새 들어있는 지물포 주씨와 사진관 엄씨도 코앞에 밭을 두고 있는 처지지만 강노인과 마주치면 어른되죠. 해주었다. 새빵 신세인 진만이 아버지도 청소원 김씨도 하루에 몇 번씩 마주 공손히 아른 채 해왔지 팩팩거리며 못되게 구는 법이라곤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빼고 집주인들은 왜 시비가 있느냐? 그 이유가 이제 제시됩니다. 집주인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 데는 까닭이 있었다. 강노인네 땅덩어리들이 팔려서 거기에 번듯한 건물이 들어서야 이 거리가 완벽하게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럼 동네 모습이 좋아지라고 얘들이 더 갈등 관계를 붙이겠네요. 보겠습니다. 게다가 그 땅들이 모두 도로변에 있고 보면 도로변 땅에다 인분 뿌리며 푸성기나 갉아먹대서야 동네 모양새가 영 말이 아닌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단순히 동네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 신수가 훤해야 집값도 오를 터인데 강노인 밭이 저러고 있어야 제 값대로 보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클 것임은 당연했다. 그러면 여기서 서술되고 있는 내용은 집주인들이 더 그렇게 극성하는 것은 번듯한 건물이 들어서서 완벽하게 채워져야 궁극적인 목적이죠.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팔라고 압력을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갈등 관계가 하나 더 나타났네요. 자, 집주인요. 이 집주인들은 무엇 때문에 갈등 관계를 형성한다? 집값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서울 모타로 제 형이 보낸답니다. 처가 돈이라도 꾸어오라고. 자식이 돈이 필요한 상황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직공들 월급도 몇 달째 거르고 있대요. 자식의 상황이네요.
사장인가 봅니다. 그런데 직원 월급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을 설정해 둔 거예요. 아, 그러기에 좀 도와주시구랴. 남도 아니고 당신 아들 둘이 벌여놓은 일인데 넘보듯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돈이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는 두 번 다시 마누라 쪽을 보지 않고 뒷곁으로 가서 펌프물을 뽑아 올린다. 그래도 팔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져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참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쓸 줄만 알지 벌어들일 줄 모르는 녀석들이 간덩이만 크게 벗어 일만 크게 버려놓고 뒷감당은 모두 아버지에게 떠넘기는 것들이 오늘까지 계속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사고 치면 아버지가 다 메꿔줬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드러난 건 뭐냐면 강노인이 앞에 지금 모습과는 다르게 땅을 팔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땅을 팔지 않겠다라는 모습이 계속 서술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강노인이 땅을 팔았던 이유, 이게 제시되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던 거예요. 남들 다 하는 월급쟁이는 마다하고 떼돈 벌 궁리에 떼돈만 날리는 녀석들이다. 누구더이든 쏟아붓고 보자 섣부른 행동이 결국은 그의 땅덩이로 막아져야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빤한 노릇이었다고요. 막아져야 한다고요. 누구의 땅으로요? 강노인의 땅으로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를 넌지시 암시하고 있죠. 지금 자식들 사고 쳐놨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강노인이요. 그러면 강노인 해결할 방법은 뭐? 땅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강노인이 땅을 팔게 됨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갈등 사항이 하나 드러난 거죠. 자, 보시면 위에다 쓰겠습니다. 자식요. 자식들의 처한 상황, 돈 때문에 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식과 강노인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 작가가 어떻게 인물관계를 만들어냈는지. 강노인 한 명과 나머지입니다. 땅 하나를 두고 갈등하는 모습. 강노인은 지금 동네 사람, 자식, 아내에게까지 뭐 당하고 있는 겁니까? 다구리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 사항을 어마어마하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성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장면부터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이 갈등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 그것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길었으니까 여기서 잠시 끊었다가 다음 장면은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있다 뵙겠습니다.